어떻게 하셨어요? 공부? 1, 2차를 합격을 한 거지. 동시에요? 채용 기준이 궁금해요. 남자 중개사가 더 무리할 것 같아요. 건배. 저기 안무춤이겠지.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아니요. 자신이 없어요. 사모님, 그러면 모듬전 하나랑 맥주 하나 주실래요? 오, 그렇죠. 어머니 이래서도 되는 거예요? 편하게 그냥 맥주 먹으면 되지 뭐. 고마워요. 처음이네. 맥주를 잘 못 마신다 그랬죠? 네. 한 캔 정도? 한 캔 정도는 먹을 수 있는데 네. 그 이상은 모르겠어요. 오는 길에 더웠는데 시원한 맥주가 들어가니까 너무 좋네. 구민옥이 굉장히 유명한 식당이래요. 굉장히 오래됐고 메인 안주가 양무침인데 소 내장들, 양무침을 처음으로 도전하기에는 약간 부담이 될 것 같아서 모듬전. 이따 비 온다고 하니까 전이 딱이죠. 우리 회사가 첫 직장 맞아.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부동산을 바로 시작한 거네. 와, 쉽지 않았을 텐데 부동산 중개업을 제2의 인생으로 삼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본인은 제2의 인생이 아니라 제1의 인생이었네요. 효과음이 죽이네. 지금 30대 초반이잖아요, 맞죠? 공부 많이 했죠? 공부 좋아했을 것 같아. 하는 동안 재밌었어요. 봐봐. 그 어저께 모임이 있어가지고 어디 갔었는데 대표님 저기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했죠? 그러더라고. 아니 공부는 못했는데 공부하는 건 좋아했다고 내가 그랬어. 저도. 배우는 건 재밌는데 시험은 아주 잘 못 봐. 능력이 없나? 뭐 그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오래 해서 땄어요. 시험을 1차, 2차 나눠서 봤는데 1차는 접수하면서 시작을 했어요. 제가 알게 된 시점이 딱 접수 시점이어가지고 아, 진짜? 근데 좀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왜 이렇게 과목이 많고 1차, 2차가 있는지 2차, 1차를 동시에 시험을 보는지 2차 먼저 보고 2차 또 하고 결론은 2년 정도 걸린 거예요? 1년 몇 개월? 임박했으니까 1차는 바로 합격했는 거네? 머리가 좋은 편이야. 1차는 딱히 어려운 거 없었던 어떻게 하셨어요? 공부? 원래 직장 생활을 하다가 공인중개사업을 해야 되겠다, 공인중개사 시험을 봐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어요. 그 회사를 때려쳐야겠다. 근데 그게 6월 31일 날 그만뒀나 그래요. 7월달, 8월달, 9월 공부를 해가지고 1, 2차를 합격을 한 거지. 동시에요? 동시에 회사를 그만두다 보니까 온전히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되다 보니까 그런 건 있긴 있는데 80일 정도 되는 것 같아요. 80일. 그 준비할 때 배수진을 쳐야 되다 보니까 회사를 그만두고 오고 학원도 하나만 들으면 안 될 것 같더라고. 오전에 학원 하나 들고 저녁에 하나 학원을 2개를 동시에 들었어요. 그 사이에는 계속 도서관 가가지고 공부를 그냥 했지. 막 집어넣었어. 그러니까 무조건 외우는 거지. 그랬더니 되긴 되더라고. 그때는 지금처럼 학원이 많은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지금처럼 온라인 강의도 없었던 것 같고 다 오프라인으로 시험 문제 계속 푸는 거예요. 뭐 이론 좀 공부하고 계속 풀고 80일밖에 안 남았는데 원론적인 것부터 깊이 있게 공부하기에는 너무 부족한 시간이잖아요. 나는 60점만 넘으면 되겠다 목표로 이제 시험 준비를 한 거죠. 시험장에서 나온 다음에 머리를 한번 탁 풀었더니 이게 뚜루룩 떨어지는 느낌. 암기 위주로만 이제 공부를 했던 거죠. 뭐. 그렇게 단기간에 공부 열심히 하셨는데 실무에 적용이 잘 됐나요? 안 되지. 선배들이 항상 얘기하듯이 뭐 공인중개사 시험이랑 실무는 다르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실무는 진짜 실무인 거고. 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자격증 몇 년도에 땄죠? 2028년도요. 난 2000년도에 자격증을 땄으니까 조금 더 쉬웠을 것 같아. 요즘에는 워낙 어렵다고 얘기하니까. 자격증 따자마자 바로 개업하신 거예요? 따고 나서 좀 높은 데서 한번 일해보겠다는 생각으로 외국인 대상으로 중개업 하는데 한번 들어가 봤어요. 중개업을 한 6개월 정도 이제 하다가 저 땅을 매입해가지고 시행도 하고 성수동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계속 하게 되는 거죠. 그때는 젊은 친구들이 중개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그렇게 없었어요. 대부분 나이 드신 분들 많았고. 그 당시에는 시선이 안 좋았나 봐요. 지금만큼은 좋지는 못했죠. 뭐. 그런데도 하셨네요. 중개업의 미래라고 해야 되나? 내 적성적인 관점에서도 중개가 좀 맞을 것 같고 그런 판단이 서워서 제대로 해봐야 되겠다 결심을 했으니까 여기서 성공해야 되겠다 그런 목표를 두다 보니까 힘들었던 시기를 횟수로 뽑으면 한 2년 3년? 그때가 언제예요? 자격증 따자마자 그 외국인 대상으로 하고 시행도 하고 그랬을 때 이렇게 부동산이 힘드나 사람 상대하는 게 이렇게 힘드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중개를 하다 보면 뭐 서로 뭐 자기 주장도 강하고 뒤에서 욕도 많이 하고 뭐 지나칠 정도로 욕심을 부리거나 뭐 그런 거 자꾸 이제 보다 보면 스트레스 받고 싫다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15년 넘게 하셨잖아요. 일 그만해야겠다 하는 순간 있었어요? 그만둬야 되겠다 생각이 든 적은 없어요. 다른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런 건 없었고 뭐 당연히 돈이 안 벌리면 힘들지 계약이 안 나면 힘든 거 사실인데 중개업이 힘들다는 그런 관점보다는 뭐 경기가 어려우니까 힘들다 노력을 했는데 결과가 안 나오니까 어렵다 그런 어떤 차원의 어려움인지 뭐 사람 만나서 힘들어요 사람한테 상처받아서 힘들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라서 힘들어요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요즘에 스트레스 받는 건 없어요? 스트레스 받는 건 딱히 없어요. 딱히 없는데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요. 잘 몰라. 전 재밌거든요. 사람 만나는 것도 재밌고 인장하는 것도 재밌고 좀 안 되면 머리 아프고 그러죠. 그래도 재밌긴 해요. 일이라는 게 재밌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재밌는데 계약되면 더 재밌겠죠. 계약이라는 거는 따라오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더 잘 될 수 있을까? 어떻게 되면 안 되는 게 되게 할 수 있을까? 자꾸 연구를 하고 방법을 찾아내고 기존에 해오던 방법이 아닐 수 있으니까 연습을 해보는 거고 제대로 체화가 되면 빨리 그런 리액션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즐거운 마음으로 일을 하면 결론은 되지 않을까? 대놓고 까칠한 손님은 못 만났는데 조건이 까다롭긴 해요. 본인도 알아요. 제 조건이 까다로운 건 아니죠, 중개사님? 뭐 언제까지 구하려고 한다 그때까지는 무조건 뭐 계약해야 된다 그게 나오면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조건이 까다로운데 알아만 보는 거다 그러면 이제 힘들어질 수는 있겠지. 매매 같은 게 그런 성향이 있긴 있는 거지. 좋은 물건 나오면 그때 살게요 좋은 물건이 안 나오면 안 산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임대차는 사업을 하는 입장이고 이전을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좋든 나쁘든 일단 계약해서 사무실 오픈을 해야 되고 그런 상황만 계약이 있으면 설득의 과정이 필요할 뿐이지 되지 않을까? 입주 시기가 확정된 손님 그 외에는 다 힘들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사무실이 없어요. 처음 구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확정이 아니잖아요. 언제든 마음이 변할 수 맞아. 있으니까. 그런 경우가 조금 더 어려울 수 있죠. 데드라인이 명쾌하게 안 정했을 수도 있는 거고 처음에는 다들 딱 아끼고 싶잖아. 종로가 처음인 손님이었는데 시세 파악이 안 된 손님이 알려드려도 완고해요. 아, 은퇴하고 은퇴하고 하는 집에서 피할 공간이 필요할 수도 있는 거지. 노력껏 해야 될 것 같고 좋은 거 나왔을 때 뭐 툭툭 던지듯이 알려주시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계속 매물을 던지고는 있어요. 손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시간 내서 나오지 못하니까 다 알아봐가지고 연락을 해달라. 우리는 만나야 되는데. 우리 회사의 만트라가 만파들이잖아. 만나자, 파악하자, 대기하자. 안 만나는 이유가 본인도 뭐 미안하든 자기 안 급한 거거든. 만나보면 사무실 환경도 파악도 되고 표정도 볼 수도 있는 거고. 막걸리 맛있어요. 아 그래요? 국밥이랑 어울릴 것 같죠? 막걸리랑 같이 먹으면 훨씬 더 맛있을 것 같은데 막걸리 드세요? 어제 막걸리 많이 먹었어요. 다른 중개사들이랑 같이 일을 해보면 모두가 잘 맞는 중개사도 있고 덜 맞는 중개사도 있고 그렇잖아요. 상대방은 모르겠는데 안 맞는 경우는 없었어요. 다른 사람들 어떻게 일하는지 보는 기회가 되게 적잖아요. 맞아. 없잖아요, 사실. 공동 요청을 하면 볼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하는지. 따라하는 게 쉽진 않잖아요. 제 게 아니니까. 저만의 것으로 좀 이렇게 만들어 갈 수는 있죠. 이런 게 있구나. 이렇게 하시는구나. 나 같은 경우에도 공동중개로 이렇게 협업을 칠 때 대표님들 업무 스타일이 다 다르다 보니까 별의별 분들이 있는 거지. 뭐 그렇다고 말을 많이 한다고 계약이 잘 되고 적게 한다고 안 되고 또 그런 것도 아닌 거지. 근데 자취장을 우리 회사를 선택하다 보니까 전혀 알 수 있는 기회가 없었잖아요. 다른 부동산은 어떨까? 우리 회사가 정말 괜찮은 데인가? 그런 생각이 들 것도 같은데 다른 중개법인은 뭔가 다른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에 법인을 가고 싶었는데 법인 후기들 찾아보면 되게 후기. 부정적이에요. 물건만 따게 하고 계약은 못하고 물건 발굴만 엄청나게 시키고 사람들이 법인 아니다. 내 생각이 아닌가? 그러면 동네인가? 싶어서 동네를 알아봤어요. 거기서 만난 대표님하고 대화하다 보니까 스타일이 안 맞는 거예요. 스타일이 안 맞아. 그래서 법인을 알아봤거든요. 검색을 해봤는데 수성이 블로그가 있어요. 이렇게 될 수 있구나. 또 유튜브가 있더라고요. 채용공고 글이 있었어요. 대표님이 찍으신. 또 이제 몇 개 영상을 봤는데 사실 대표님 보고 들어온 거예요. 여기 오고 싶었어요. 그 당시 두 군데 있었잖아요. 맞아. 네. 지점이 있어요. 사람이 많아서 안 뽑아줄 것 맞아, 같은 맞아. 거예요.
그래서 그쪽으로 간 것도 있어요. 여기 오게 돼서 그래도 좋아요. 다행이네. 처음부터 잘 골라가지고 즐거운 마음으로 컴퓨터. 여기가 처음이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우리보다 더 좋은 회사도 당연히 있겠지. 좋은 쪽을 계속 그대로 유지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더 좋아지게 만들려고 노력하는 거는 있으니까 있으면 있을수록 더 나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들 공인중개사잖아요. 처음부터 출발할 때 세팅을 제대로 하고 출발을 하면 장기적으로 갈 수 있고 그 관점에서 자꾸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동시에 그런 어떤 구조를 만들려고 하는 건 있겠죠. 더 많이 벌어야 되고. 회사 비전이 발전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 점이 좋아요. 저 채용 기준이 궁금해요. 왜냐면 저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뽑혔잖아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 그게 제일 중요하고 나는 사람을 볼 줄 안다고 생각되어지거든요. 기본적으로 인성이 이제 좋아야 되는 부분이고 두 번째로 성실이라는 키워드를 어느 정도 갖고 있다라는 판단이 서야 되거든요. 욕망이나 어떤 욕구 같은 것들이 있어가지고 마치 나무가 자라듯이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기질들이 또 보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어떻게 영양분을 주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거든. 여기서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저희 회사 사람들 대부분 좋으신가 봐요. 자랑이 아니라 나름대로 25년 동안 중개업을 했지만 다양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일에 대해서 누구보다 열심히 하려고 하는 기질이 있고 정말 성실하잖아요. 그런데 맥주 하나 더. 이게 맥주가 뭔가? 한맥 오비에서 나온 맥주네. 처음 봤어요. MBTI가 뭐예요? ISFJ가 10년 넘게 나왔는데 이게 좀 바뀌지 않았을까요? 돈 주고 봤어? 아니면 그냥 무료로? 돈 주고. 요즘에 MZ세대는 기본적으로 연애할 때도 너 MBTI 뭐니 해서 서로 궁합을 잡고 나는 유튜브에서 내 MBTI 얘기했잖아요. 우리나라 ISTJ 비율이 많다고 들었어요. 회사 내에서도 ISTJ가 네, 맞아요. 근데 저는 그건 하나의 지표고 다 똑같진 않다고 생각해요. 그냥 사람 유형이지. MBTI를 사실 자기 자신이 하는 게 아니라 남이 봐야 된다고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맞는 말 같아요. 자기 자신을 모를 수 있잖아요. 남이 보는 게 어차피 그것도 내 모습이니까. 여러 도구 중에 하나니까 공부를 하는 정도에서 수업을 하나 들은 게 있는데 행복 심리학이라고 해서 자기 자신을 좀 어떻게 잘 알 수 있을까? 타인을 어떻게 더 잘 이해할 수 있을까? MBTI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타인을 알고 나를 알까? 그런 류의 얘기를 하시더라고. 내가 누군지는 자꾸 이렇게 찾아가는 거는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계속 먹기만 하다 보니까 먹는 것도 힘드네요, 맞지? 아, 너 맵다. 맵지? 괜찮아요? 네. 본인이 처음이다 보니까 떨리거나 긴장한 것도 있긴 있었을 것 같은데 지금은 괜찮아요? 많이 편해졌어요? 먹방 한번 찍은 적 없었나? 있었어요. 그때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평상시에는 못 물어봤는데 오늘 꼭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뭐 그런 건 없었어요? 물어본 것 아, 같아요. 벌써 물어봤구나. 네. 저 평소에도 질문 많이 하지 않나요? 맞아. 중개업을 하는 입장에서 남자 중개사가 더 유리할 것 같아요. 여자 중개사가 더 유리할 것 같아요. CBD 지역에서 사무실 쪽으로 해서. 저는 사실 남자, 여자 이렇게 둘이서 같이 가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여자 혼자 가서 불리한 점도 있고 좋은 점도 있겠죠? 남자도 똑같을 거 아니에요. 같이 가면 보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회사 내에서도 두 분이 항상 잘 다니시는 분 있잖아요. 굉장히 좋은 파트너라고 보여요. 저도 그런 파트너가 있으면 좋겠다. 서로 보완적인 관점에서 차이는 없을 거는 같고 각자의 어떤 장점이 있다 그러면 장점을 10분 드러내주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전을 밥처럼 먹어본 적은 처음이네. 간혹가다 막걸리집 같은 데 가면 모듬전을 시켜서 먹긴 먹는데 스트레스 같은 거 받으면 본인은 어떻게 풀어요? 울더라고요. 울면 풀려? 딱히 풀리는 건 아닌데 감정을 추스리는 거예요. 울면서 다 울고 다음을 생각하는 거예요. 집에 가서 네. 씻으면서 울고 울고 출근하면서 또 울고 울고. 멀쩡한 척이라고 아, 조율하다가 힘들면 저도 모르게 막 울고 있고 원래 뭐 남자들도 울어. 간혹가다 차 안에서 울고. 그래도 본인은 굉장히 밝은 사람이잖아. 인사동도 밝고 항상 이렇게 스마일링 해주고 그런 것 때문에 손님들도 좋아할 것 같아요. 이 동네에서 중개업을 하는 거는 손바랑 좀 차이가 좀 있죠. 직장을 다니면 상가가 많았고요. 근데 여기는 사무실이 많대요. 중개사님 덕분에 즐거운 시간을 이렇게 보냈네. 꼭 유튜브를 찍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본 건 아니잖아요. 1대1로 이렇게 유튜브 핑계 삼아서 해보는 것도 괜찮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재밌었어요. 네, 고마워요. 감사합니다.